여름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유난히 덥던 그해 초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린 순간 나는 이상하리만큼 심장이 먼저 대답했다. 문을 여니 친구의 아들 민호가 서 있었다. 한때 내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숨이 차다고 투정하던 아이, 내 무릎에 기대서 잠들곤 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굳게 다물어진 턱선과 넓어진 어깨 위에 새겨져 있었다. 낮게 깔린 그의 이모 오랜만이에요. 라는 인사는 오래전 사진첩 속 미소와 겹치면서도 낯설게 내 귓속을 스쳤다. 거실로 들어서자 선풍기 날개가 둔탁한 바람을 저면했다. 유리컵 안 얼음이 작은 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히고 레몬 슬라이스가 둥근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습관처럼 물수건을 내밀었고 민호는 그 수건으로 목덜미를 한번 닦아내렸다. 얇게 젖은 면섬유가 피부를 스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를 알아챈 사람은 아마 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는 군대 얘기를 짧게 늘어놓았다. 불침번, 야간 행군, 대대 체력 검정. 말끝마다 웃음이 묻었지만 그 웃음의 속도는 예전보다 느렸다. 나는 그 느림이 어쩐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리듬과 닮았다고 느꼈다. 이모는 변함이 없네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테이블 끝자락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손톱 밑으로 나무결의 장가시가 스쳤고 그 미세한 감각이 전류처럼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칭찬 한마디를 수월하게 넘기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만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변함이 없다는 말은 때로 잔인했다. 누군가에게 변하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에겐 멈춰 서 있었다는 뜻일지도 몰라서였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물었다. 정말 그래 보여?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내 옆자리에 놓여있던 카펫 모서리를 곱게 펴주었다. 그 동작이 쓸데없이 천천해서 나는 눈을 돌렸다. 햇빛은 저물고 있었지만 열기는 남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주황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눕고 그 위로 먼지들이 가볍게 떠다녔다. 민호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습관처럼 손등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군에서 생긴 습관인지 아니면 긴장을 가리는 신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손등의 굵은 혈관이 또렷했다. 나는 이유도 없이 물었다. 요즘은 어떤 향을 써? 그는 살짝 웃으며 그냥 샤워비누 냄새일 거라고 했다. 그런데 금세 알았다. 향수는 아니어도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있었다. 낮은 온도의 비누, 잘 마른 수건, 여름 저녁의 공기, 그리고 약간의 금속성. 나는 그 냄새가 묘하게 차분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날의 이야기들은 안전했다. 친구의 근황, 취업 준비, 자주 가는 카페 메뉴, 요즘 듣는 음악. 대화가 안전해질수록 말 사이사이에 침묵은 위험해졌다. 침묵은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무서웠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 흘러가리라는 사실만 또렷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더 꺼냈다.
냉동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퍼졌다. 내 등 뒤에서 민호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다. 고작 트레이 하나였지만 그는 굳이 내 옆에 섰다. 어깨와 어깨 사이로 찬 공기가 빠져나갔다. 팔꿈치가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느껴졌다. 느낌이 먼저 닿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식탁에 놓인 과일칼이 얌전히 빛났다. 나는 복숭아 껍질을 얇게 벗겨 얇은 조각을 만들었다. 칼날이 과육을 지나갈 때 미세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 끝에서 즙이 손가락 마디를 타고 흘렀다. 민호가 키친타월을 건넸다. 손등에 순간적으로 스친 종이의 건조함이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별말 없이 물컵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그 물을 받아 마셨고 얼음의 각이 입술에 만져졌다. 각은 곧 둥그러졌다. 시간도 둥그러지는 것 같았다. 밤기온은 천천히 오르고 창밖에선 매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었다. 우리는 TV를 켜지 않았다. 켜지 않아도 될 이유가 충분했다. 이제 서로의 호흡이 화면보다 또렷했으니까. 민호는 가끔 창밖을 보았다. 그러다 아무것도 아닌 질문을 했다. 이모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대답을 고르다가 안전한 문장을 택했다. 내일 뭘 먹을지. 내 말에 그가 웃었다. 웃음은 금방 잦아들었지만 미묘한 여운이 남았다. 나는 그 여운이 내 귀 뒤쪽 피부를 조금 따갑게 만든다고 느꼈다. 게스트룸을 정리하며 새 침구를 꺼냈다. 흰 이불을 탁탁 털어 공기를 채우고 베개 높이를 2번 만져 맞췄다. 민호가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방 안 공기가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스탠드를 켜고 벽 쪽을 향하도록 각도를 돌렸다. 빛이 바로 얼굴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다.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요?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뭐가? 불편한 거요. 나 때문에.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대답 대신 이불의 주름을 한 번 더 폈다. 펴도 주름은 남았다. 문을 닫고 내 방으로 돌아오면서 스위치를 끄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낮과 밤 사이의 얼굴. 화장기가 거의 지워져 입술은 본래의 색으로 돌아와 있었고 눈가의 라인은 조금 번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에 어디에서 마음이 흔들렸는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선이 얇아졌는지, 만약 내일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쉬운 대답은 언제나 위험했다. 그래서 나는 머리칼을 뒤로 넘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은 들어왔고 곧 나갔다. 마음은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문을 조금 열었다.
공기 중에 열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원래라면 졸음이 와야 할 시간인데 그날은 잠이 멀었다. 먼 소리로 샤워하는 물줄기의 리듬이 들려왔다. 일정한 간격, 조금 빠른 호흡, 물이 끊기고 발걸음이 카펫을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 그 모든 소리는 나를 향해 오지 않았지만 내 쪽으로 오고 있다고 느껴졌다. 느낌은 종종 사실보다 먼저 도착한다. 나는 그 사실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휴대전화 화면이 짧게 켜졌다가 꺼졌다.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충만했다. 무언가를 기다릴 이유가 생긴 건지 기다릴 대상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게스트룸에서 나는 빛이었다. 그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충분했다. 나는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보았다. 흰 천장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니 변해버린 나만 또렷해졌다. 오래전의 여름과 오늘의 여름이 겹쳤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과 문 앞의 남자의 눈빛이 한 장면 안에서 충돌했다. 충돌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진동을 일으켰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흔들렸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은 대답을 밀어냈다. 대답이 오면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다. 끝이라는 말은 언제나 시작보다 어두웠다. 그래서 나는 대답을 미뤘다. 미루는 동안 마음은 또렷해졌다. 또렷해진 건 단 하나였다.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부르는 순간 이미 절반쯤 건너가 있다는 사실. 그 지점을 인정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인지 바람인지 착각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작은 소리. 나는 몸을 굳힌 채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사라졌는데도 내 심장은 그 소리를 아직 듣고 있는 것처럼 뛰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일 것이다. 아침은 언제나 밤의 마음을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하는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 나는 그 아침이 내 편일지 아니면 내 마음을 더 적나라하게 만들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는 것.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의 미립자들이 어느 날 특정한 온도와 소리를 만나면 갑자기 형태를 갖는다는 것. 그 형태는 사람의 눈빛이 되기도 하고 손끝의 떨림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형태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것. 나는 숨을 고르고 커튼을 조금 더 닫았다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에어컨 바람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그 틈으로 흘러드는 여름의 열기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눈을 감았다가 떠도 방 안은 여전히 뜨거웠다.
민호가 게스트룸에 들어간 지 벌써 3시간이 넘었는데 나는 단 한순간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시계 초침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 일정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가끔은 조용한 소리가 더 큰 울림을 만든다. 머리맡 탁자에 놓인 물컵 속 얼음이 이미 다 녹았고 물 위로 떠오른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호흡과 같았다. 내 귀는 민호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탠드 불빛이 비쳤다. 아주 약한 주황색, 그 빛이 바닥을 타고 길게 늘어져 내 발끝에 닿았다. 불이 꺼지면 마음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빛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깨어있게 했다. 그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걸까? 경첩이 바람에 조금 움직이며 낮게 신음하듯 울었다. 나는 그 소리에 과하게 반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슬리퍼의 마찰음, 일정한 속도, 그리고 잠시 멈춤. 그 멈춤이 내 심장을 잡아당겼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듯 했다. 숨을 죽였다. 몇 초간의 침묵 뒤 발소리는 다시 움직였다. 멀어지는가 싶더니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났다. 샤워기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저 듣고 있었다. 물소리가 일정하게 끊기고 욕실 문이 열렸다. 바닥을 밟는 발소리,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바스락거림,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뒤로 다시 정적. 그 정적 안에서 내 심장이 더 크게 울렸다. 다음 순간 내 방 문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열리지는 않았지만 틈이 있는 문은 바람에도 민감했다. 그러나 이번엔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끝일 수도 있었다. 그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 머릿속의 생각들이 달라졌다. 상상은 현실보다 빠르다. 그가 문 앞에 서 있는 장면,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르는 장면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려지는 이미지가 너무 또렷해서 차라리 눈을 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상상은 나를 진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생생했다.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17분. 시간을 확인하는 행위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때 문틈 아래로 빛이 한번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 방 안불을 껐다가 켠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발이 바닥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순간적으로 전해졌다. 나는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문은 그대로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공기에는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
그게 내 상상이라면 상상은 언제 이렇게 현실 같아졌을까?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냄새는 달콤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의 냄새였다. 낯선 향이 아닌데도 낯설었다. 민호가 쓰던 샴푸 냄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들자 공기마저 진해졌다. 나는 침대 옆을 손으로 더듬어 휴대전화를 찾았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 불빛이 벽에 부딪혀 내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다만 심장 박동이 얼굴까지 올라와 볼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다. 이건 단지 불면증이야.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믿음이 없었다. 작아진 단처럼 들렸다. 그리고 또다시 그 소리. 복도 쪽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발소리가 내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호흡을 멈췄다. 정적이 이어졌다. 시간이 늘어졌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 아래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바람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서는 확신이 생겼다. 그가 깨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형태로 느껴졌다.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새벽 3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매미가 울었다. 늦은 울음이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마지막 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가 민호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들리는데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침이 오면 이 밤의 모든 장면이 사라질까? 아침은 언제나 용서와 망각을 데려온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고 버티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기억 속에 발이 잠겼다. 눈을 감았다. 여전히 문틈에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이 사라질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것이다. 해가 떠 있었다. 커튼 사이로 흘러들던 빛은 밤새 열을 품은 공기를 천천히 밀어냈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명확하게 기억났다. 문틈의 빛, 발소리, 정적. 그것들이 모두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내 몸은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에는 피로보다 다른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얼굴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부엌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냄비와 접시가 맞닿는 금소금 그리고 물 끓는 소리.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민호가 서 있었다. 흰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머리카락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채였다. 그는 냄비에서 국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침 좀 만들어 봤어요. 이모가 좋아하던 미역국. 그 말에 나는 순간 어색하게 웃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생일날마다 먹던 메뉴. 이걸 어떻게 기억하니? 예전에 이모가 직접 끓여줬잖아요. 냄새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렸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불편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지 않고 옆자리를 택했다. 좁은 간격이었다. 그와의 거리가 테이블 너머가 아니라 어깨 옆으로 바뀌자 공기 속 온도가 달라졌다. 그는 숟가락을 건넸다. 손끝이 내 손가락과 거의 닿았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남았다. 잘 잤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응, 잘 잤지. 하지만 내 대답은 분명하지 않았다. 잠을 잔 게 아니라 견딘 거였으니까.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짭조름한 국물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평범한 맛인데 이상하게 심장이 더 뛰었다. 이모, 요즘 혼자 지내세요? 그의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응, 남편은 출장 중이야. 자주 나가. 외롭지 않아요? 그 말투는 진심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웃었다. 외로울 새가 어디 있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하지만 웃음은 입술만 움직였다. 마음은 웃지 않았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며 가볍게 울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겹쳤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마주쳤다. 피할 수 없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있었다. 이모,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응, 왜? 그냥요. 무슨 꿈이라도 꾼 줄 알았어요. 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나는 그 말의 순간 손이 멈췄다. 국물 한 방울이 숟가락 끝에서 떨어져 테이블에 번졌다.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문 닫으려다가 소리가 날까봐 그냥 놔뒀어요. 그래, 바람이 좀 불었나봐.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표정을 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길었다. 마치 어젯밤의 공기를 그대로 이어붙인 듯 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돌려 창문을 보았다. 바깥은 여전히 밝았다.
햇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그 빛이 유리컵 속 물결을 흔들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끝까지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이 내 쪽으로 향했다. 물이 흐르고 그 위로 비누 거품이 피어올랐다.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햇빛이 따라 움직였다. 나는 그걸 멍하니 보고 있었다.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죄책감이 피어났다.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피로감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그 순간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요, 이모? 응? 아니야. 그냥 멍하니 있었어. 피곤해 보여요.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럼 좀 누워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쩐지 권유 같지 않았다.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을 따랐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 천천히 누웠다. 천장에서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선 끝에 민호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싱크대를 정리한 뒤 손을 닦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이모, 오늘 계획 있어요? 아니, 딱히는. 그럼 나랑 점심 먹으러 나가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나가면 사람들이 볼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왜 거절하지 않는 걸까? 그래, 좋아.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민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보다 눈부셨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건 설렘과 죄책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차 열쇠 두고 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집 안이 조용해졌다. 그가 남긴 향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상했다. 그가 나간 순간 오히려 더 그가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았다. 불규칙한 박동이 내 귀 안에서 울렸다. 나는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미 늦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햇빛은 더 강해졌다.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식탁 위에 작은 무늬를 남겼다. 민호가 먼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흰 셔츠를 걸치고 손목에 시계를 찼다. 단정했지만 단정함이 오히려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햇빛이 너무 세죠. 조심하세요. 그 말이 공손하게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힘이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렀고 창밖에서는 매미가 쉬지 않고 울었다. 나는 창문에 팔을 대고 앉아 외부 풍경을 바라봤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리듬을 타듯 가볍게 두드렸다. 그 리듬이 이상하게 내 심장 박동과 맞아떨어졌다. 우리는 가까운 카페 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내부는 시원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 속에 빠져 있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내밀었다.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모가 먼저 골라요. 그래, 난 가벼운 걸로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시선이 자꾸 느껴졌다. 눈을 들면 민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려 해도 그 눈빛이 이미 따라왔다. 왜 그렇게 봐? 그냥요. 이모 표정이 예전하고 다르네요. 다르다니? 예전엔 항상 누굴 챙겨주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아 보인다 해야 하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그만큼 나이 들었다는 뜻이지. 아니요, 오히려 그게 더 사람 같아요. 그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묘하게 남았다. 사람 같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릴까? 우리는 샐러드와 파스타를 주문했다.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말이 아닌 눈빛이 이어지고 있었다. 포크를 들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은색 포크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붉었다. 민호는 식사 중간에 물컵을 내게 건넸다. 손과 손이 다시 스쳤다. 이번엔 확실히 닿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길게 늘어났다. 마치 시간 자체가 늘어지는 것처럼. 나는 무심한 척 물을 마셨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했는데 내 속은 더 뜨거워졌다. 그 순간 식당 안의 음악이 바뀌었다. 조용한 재즈 피아노가 흘렀다. 박자가 느리고 부드러웠다. 민호가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노래 기억나요? 응? 예전에 드라이브 할 때 들었잖아요. 그때도 여름이었어요. 기억이 떠올랐다. 오래전 그의 엄마와 함께 셋이 바닷가 근처로 놀러 갔던 날. 뒷좌석에 앉아 졸던 민호가 이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었다. 그때 나는 그를 아이로만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이의 흔적은 없고 남자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손끝에 땀이 맺혔다. 민호야. 네?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좋은 쪽으로요? 그럴지도 모르지. 이모는요? 나는 그대로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지금 이모 눈빛이 그래요. 그대로인 척하는 눈빛.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웨이터가 다가와 커피를 내려놓았다. 김이 올라왔다. 그 김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조금 흐려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 사실 어릴 때 이모 좋아했어요. 그 말은 갑자기 던져진 듯 보였지만 준비된 고백이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민호야, 그건 알아요. 그땐 어렸죠. 그냥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어요. 그게 사랑인지도 몰랐고.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위험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다. 피아노 소리만 남았다. 그의 눈빛이 내 안쪽까지 들어오는 듯 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솔직한 건데. 너한테 이모는 내 엄마 친구야. 그게 문제예요? 문제지. 세상은 그런 걸 다르게 보니까. 세상이 아니라 이모가 다르게 보는 거겠죠. 그가 그렇게 말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손끝에 긴장감이 잔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내 얼굴을 다시 봤다. 이모 무서워요? 뭐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았다. 다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부정하면 거짓이 될 것 같았다. 민호야, 이런 얘긴 하지 말자. 너도 곧 취업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날 거잖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모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서 그래. 그럼 이모는요? 혼란스러워요? 그는 그렇게 묻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승부 같은 게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봤다. 햇빛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금빛 먼지가 반짝였다. 그 빛이 눈부셔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민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이번엔 확실히 의도된 움직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빠졌다. 그 짧은 순간이 수많은 감정을 압축했다.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몸으로 전해졌다. 민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죠? 왜 돌아왔는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커피 향이 짙게 퍼졌다. 향기 속에 마음이 잠겼다. 식당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 한 문장만 남았다. 돌아왔다는 말. 그것이 단순한 인사일 리 없었다. 나는 그때 직감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이야기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라디오를 켰다. 낯선 목소리가 사랑 노래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 노래 알아요? 그가 물었다. 글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나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멜로디가 익숙했다. 가사 중 한 문장이 귓가에 걸렸다. 돌아오면 안 되는 길을 너는 다시 걸었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모 바람 새요. 괜찮아. 좀 시원하네. 바람에 섞인 매미 소리가 들렸다. 여름은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먼저 내렸다. 짐 들게요. 아니야, 됐어. 괜찮아요. 그는 내 손에서 쇼핑백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손등이 스쳤다. 그 순간 아주 짧게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 안엔 오전보다 더 짙은 감정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익숙한 집 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어제와 오늘이 같을 리 없었다. 민호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커피 드릴까요? 그래, 부탁할게.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다. 물 끓는 소리, 필터에 물이 스며드는 소리, 그 모든 게 너무 가까웠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시선은 민호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가 커피를 내리며 허리를 숙였을 때 셔츠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눈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내 안의 시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나왔다. 조심해요, 뜨거워요. 그는 내 앞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숨은 감정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모, 오늘 하루 어땠어요? 글쎄, 그냥 평범했지. 거짓말이에요. 왜? 이모 눈빛이 평범하지 않아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다. 그 쓴맛이 현실 같았다. 민호는 내 옆에 앉았다. 어제보다 더 가까웠다. 소파 쿠션이 살짝 눌렸다. 그 눌림이 내 심장에 그대로 전해졌다. 민호야. 네. 어제부터 왜 자꾸 그런 말 해? 어떤 말요? 이모한테 이상한 말들. 그게 이상해요? 그냥 느낀 걸 말한 건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되니까 하고 싶어요. 그는 짧게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모, 나 어릴 때 기억나요? 여름마다 이모 집에 와서 놀던 거요. 기억나지? 그때 이모는 항상 나한테 웃어줬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건 추억이지 감정은 아니야. 추억이 이렇게 생생하면 그게 감정 아닌가요?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이 너무 정직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피했다. 민호야, 너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젊은 나이라서 그럼 이모는요? 나이 들면 혼란이 사라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모, 난 지금 진심이에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목소리가 숨결처럼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만하자, 민호야.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길을 만든 건 이모잖아요. 뭐? 나한테 먼저 마음이 흔들린 건 이모였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어제 그 눈빛. 그건 나만 본 게 아니에요. 이모도 느꼈잖아요.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착각이야. 착각이면 좋겠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 혼자 흔들리는 거니까. 침묵이 길게 흘렀다. 벽시계에 초침이 지나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가 일어났다. 이모, 나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들린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 안에 떠 있는 거품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가라앉고 있었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기대일까? 그 구분이 흐려졌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밝은 빛이 흘렀다. 하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문득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친구의 이름이 떴다. 민호의 어머니였다. 오늘 저녁에 민호 혹시 연락했니?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돼.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엉켜 있었다. 친구의 아들, 내 집에 있는 남자,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 마음.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균열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도. 해가 기울자 집 안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주황빛이 손끝에서 사라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산책을 나간 지 1시간쯤 되었을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이 방 안을 채웠다. 바깥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실내의 공기는 정지된 듯 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를 줄였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가볍게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낮게 내쉬는 숨. 민호였다. 흰 셔츠가 조금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햇빛이 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덥네요. 잠깐 걸었는데 땀이 이렇게 나요. 물이랑 수건 냉장고에 있어. 괜찮아요. 그냥 앉아도 될까요? 그는 내 옆에 앉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선풍기가 돌며 바람을 나눴다. 생각 좀 했어요. 그가 말했다. 무슨 생각? 오늘 이모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요. 괜찮아. 괜찮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민호야, 나도 생각했어. 우리가 지금 이상한 감정에 휘말린 것 같아. 이상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그걸 숨기려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벽을 타고 퍼졌다. 이모, 나한텐 이게 숨길 일이 아니에요. 민호야. 진짜예요. 오늘 밖에서 그 말 하고 나서 마음이 더 분명해졌어요. 돌아오지 말 걸 그랬나 싶었는데 그래도 왔어요. 내가 어떤 표정을 하든 이모는 다 알잖아요. 나는 손가락을 꼬았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좋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단순한 문장인데 그 안에는 긴 기다림이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벽에 걸린 그림 속 바다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그림 속 파도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민호야, 너 나보다 어리잖아. 이런 감정은 금방 지나가. 시간이 지난다고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착각이야. 착각이라도 좋아요. 그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다. 컵 밑에 생긴 물자국이 둥글게 번졌다. 그 둥근 자국이 마치 균열처럼 보였다. 이모, 나 내일 돌아가요. 갑자기 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걱정하고 계시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간다는 말이 가슴 한쪽을 눌렀다. 그래, 그게 좋겠지. 그런데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오늘 하루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다르게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이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는 말을 이었다. 표정이 이미 대답이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노을빛이 그의 어깨 위로 흘렀다. 그는 커튼을 살짝 젖히며 말했다. 해가 지네요. 이모, 이상하죠?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해가 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래요. 사람이 솔직해지는 시간. 그는 창문을 닫았다. 그 움직임이 느릿했다. 나는 그 느림이 두려웠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건 마지막 저녁이네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선풍기 소리가 멈췄다. 전원이 꺼진 건 아니었다. 누군가 콘센트를 뽑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바람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만 듣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따뜻하게 대해줘서. 당연한 일이지. 그 당연함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무슨 뜻이야? 따뜻함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게도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았다. 따뜻함은 언제나 위험했다. 사람을 녹이는 동시에 태우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그래. 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도 등을 붙였다.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두 호흡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창문 밖에서 매미가 울음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밤은 모든 빛을 삼키고 있었다. 창문 밖의 어둠은 깊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호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다. 잔에 담긴 물은 투명했지만 손끝이 떨려서 수면이 잔잔하지 않았다. 더 마실래?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길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선풍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다. 민호야. 네. 내일 아침 일찍 간다며. 네. 그래, 잘 생각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낮보다 어두웠다. 이모, 나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라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는 게요. 그게 제일 나아. 누굴 위해서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럼 이건요? 그가 가슴 위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끝으로 식탁 위 나무결을 문질렀다. 그 촉감이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 이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민호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야만 해. 왜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억눌린 감정이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잊으면 돼. 잊으라는 말은 너무 쉬워요. 잊히지 않으니까. 시간이 도와줄 거야. 시간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오히려 데려갔죠.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호야, 나도 사람이라 흔들릴 때가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랑이 될 순 없어. 왜요? 사랑은 책임이 따라오니까. 책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난 책임질래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이모는 항상 어렵게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은 단순하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 왜요? 세상 눈 때문이에요. 그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아. 세상이 뭐길래 사람 마음보다 더 중요해요? 민호야, 그만하자. 싫어요. 오늘까지만 말할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모를 처음 좋아했을 때 그냥 따뜻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이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몸을 굳혔다. 민호야, 그건 집착이야. 집착이든 뭐든 내 마음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모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말로 하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이모, 대답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야, 나는 단어가 목구멍에서 멈췄다. 말하지 못한 문장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됐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민호야, 기다려봐. 괜찮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는 문 쪽으로 걸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호야. 왜요? 나도 내가 미웠으면 좋겠어. 그 말에 그가 멈췄다. 왜요? 그래야 내가 덜 괴로울 테니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모는 착하네요. 그래서 더 나빠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풍기가 돌아가며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비어있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눈물이 떨어지는 대신 숨이 떨렸다. 오늘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렸다. 여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끝이 어디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문이 닫힌 뒤 집은 완전히 잠든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고 날카롭게 들렸다. 공기 속에 남은 대화의 잔향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벽에 부딪히며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커튼 끝이 손등에 닿자 심장이 반응했다.
그 작은 감각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모든 감정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낮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이모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후회로 남았다. 답을 했다면 지금 이 고요가 달라졌을까? 아니면 모든 게 무너졌을까?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미련인지 알 수 없었다. 복도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문 앞까지 오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혹은 내 착각일 수도 있었다. 이 시간엔 착각이 현실보다 더 또렷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흔들렸다. 나는 다시 창문 쪽으로 걸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 같았다. 흔들리고 멈추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중 하나는 내 마음이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이모 잠 안 자죠? 보낸 사람은 민호였다. 손가락이 멈췄다. 대답을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할까?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얘기한 거 잊지 말아요. 진심이었어요. 문장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이 조여왔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지웠다. 하지만 지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손에 남은 옹기처럼 마음의 흔적이 남았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민호였다. 내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때의 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를 바꿔 놓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밤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미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짧고 낮은 음성이 귓속에 맴돌았다. 나는 그 소리가 현실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은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일어난 시간으로 지나갔다. 새벽이 끝나갈 무렵 창문 밖이 서서히 밝아왔다.
검은 그림자들이 회색으로 변하고 그 위로 햇살이 번졌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어제의 말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떠돌았다. 민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내 대답하지 못한 문장들. 그 모든 것이 한밤의 꿈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분명 현실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다. 여행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내가 말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은? 기차가 8시예요. 시계는 7시를 가리켰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 마실래? 좋아요.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증기가 피어오르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문자 보냈어요. 봤어. 답이 없길래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지금 해주세요. 나는 머뭇거리다가 컵을 내려놓았다. 민호야, 내가 한 말은 고마워. 정말로. 하지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추억이었을지도 몰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아직 뜨겁거든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열은 언젠가 식을 거야. 지금은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진짜 강하네요. 강해서가 아니라 버텨야 하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아주 희미한 어른의 미소였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번졌다. 빛이 그의 손등을 비췄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를 한 사람의 남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았다. 모든 게 잠시였고 모든 게 진심이었다. 그는 가방을 들었다. 이모, 이제 가볼게요. 그래. 잘 지내. 이모도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 하나로 집 안의 공기가 비워졌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서 바깥을 내다봤다. 그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다. 그가 떠나자 모든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매미 울음, 커피포트에 끓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 박동. 모두가 여전히 여름 속에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했어. 조금은 아프지만 잘했어. 거실 한쪽에 놓인 그의 컵이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 향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다시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어제의 나를 남겨두고 오늘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관에 걸려 있던 그의 슬리퍼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 빈 공간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발끝이 닿는 바닥의 감촉마저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리는 그냥 자리가 되었다. 의미를 잃은 공간,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루가 길었다.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여름이 저물어 가는 냄새였다. 매미 소리는 줄어들었고 밤의 공기는 서늘해졌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끝이라는 단어는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가 떠나던 날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되새겼다. 이모는 강해요. 그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다. 처음엔 위로 같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내게 준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강하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는 걸. 그를 보내고 난 지금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은 한때 우리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스쳤다. 그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커피잔도 웃음소리도 흔들리는 눈빛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것은 후회가 아닌 고마움의 형태였을 것이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오래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떤 사랑은 스쳐 지나가며 흔적만 남기고 그 흔적이 사람을 바꿔놓는다. 나는 그 흔적 위에 서 있었다. 민호가 떠난 날 새벽에 지워버린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 얘기한 거 잊지 말아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지우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진심이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것은 기억 속에서 형태를 바꿔 남는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시간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답은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현재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거실 불을 껐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바람 속에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그리움인지 자유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미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 여름의 끝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히. 나는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이 계절이 끝나면 새로운 계절이 온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고마워, 민호야. 너 덕분에 내가 한 번 더 사라졌어. 그 말이 진심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여름은 끝났고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나로 돌아왔다.